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지금 변론, 추가 변론 어떻게 됩니까? 헌재 결정에 대해서 혹시 좀 짐작하신 게 있습니까? 뭐 모르시겠죠 아직은. 내일이 제가 보기에 이제 변론의 하이라이트는 증인신문인데 예. 추가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예. 그 얘기는 내일 13일에 아마 증인신문은 마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된다면 소추인 측하고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양쪽 최후 진술, 예. 최후 의견 진술이 필요한데 그거는 다음 주 화요일 18일 예. 한 기일 정도 하고 변론 종결. 예. 그렇게 다음에 변론 종결 뒤에 과거 박근혜 사례 때 보면 한 10일 뒤 그러면 18일에서 10일 뒤 28일 예. 뭐 이 정도의 2말 3극초. 예. 예. 아, 2말 상극초로 보시는군요. 예. 예. 지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보시기에? 변수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 부작위 예.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임명하는 것이 합헌이다. 예.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라는 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선고를 연기해 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일 13일이나 다음 주 18일 전에 임명하는 일이 벌어지면 예. 그러면 변론 갱신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 기존에 했던 증인신문 절차를 아마 윤석열 쪽에서는 다시 해달라. 예. 이렇게 반복해달라. 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다 들어줄 리는 만무하고 그래도 갱신 절차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좀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그 선고 연기를 한 예. 그 수가 8명으로 선고할 수도 있다. 예. 8명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제 뭐 바람일까? 예. 소추인 측의 바람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지금 여권에서는 특히 좀 오른쪽에 있는 다수의 어떤 여권 의원들 중에는 예. 8명이 결정하면 3명은 기각을 얘기해서 결국 기각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 섞인 네.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만만의 콩떡인데요. 예. 저는 이석연 1호 재판관, 예. 1호 헌법재판관 그분이 8대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예. 근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의 증인신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변론을 주도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재판장은 물론이지만 예. 지금 정영식 재판관하고 김영두 재판관이 마지막 증인신문이 다 끝난 뒤에 직접 신문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김용현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또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 국무회의 요건, 계엄의 요건이 갖춰졌느냐, 예. 이 국무회의가 진짜 국무회의가 맞냐, 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물어봤고 예.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는 실탄 문제를 예. 아주 정밀하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실탄통, 탄약통을 바로 국회 그 본관 의사당 옆에 예. 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예. 것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물은 그 두 장면. 그다음에 김영두 재판관이 소위 그 쪽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포고령 1호와 쪽지를 이렇게 두 개를 합쳐놓으면 예. 결국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일종의 그걸 심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 심증을 좀 드러낸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고 지금 직권 증인이 내일 나옵니다. 예. 그게 누구냐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휘하에 지시를 받았던 조성현 제1경비단장이에요. 예. 이 조성현 대령을 최초로 얘기한 분이 누구냐면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그래요? 예. 김영두 재판관이 좀 미안하잖아요, 당신. 예. 이진우 사령관한테 예. 그 증인의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했잖아요. 예. 그럼 좀 미안한가 안 듣냐, 안 드냐, 예.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곽정근 특수전사령관한테 마이크를 끄지 않아서 생중계 되다시피 한 것도 예. 김영두 재판관이 다시 한번 그를 복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또 뭐가 있냐면은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사용 여부도 그런 논의도 결국은 곽정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 사이에 그것도 대통령으로부터 12시 30분에 전화한 뒤에 생겼던 논란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물었거든요.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 정영식 재판관, 김영대 재판관에 대해서 솔직히 국회 측에서는 조금 우려 염려 같은 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탄핵 재판을 했고 이렇게 지적한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8대0 이런 근거로 8대0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요. 탄핵 심판이 너무 뭐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심판의 어떤 쟁점들은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느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 사변에 어떤 준하는 상황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이건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1차 변론기일 때 우리 국회 측이 틀은 이제 물론 헌법재판관님들이 다 수용해서 틀어라 해서 틀은 그 동영상의 장면들 국회에 말 그대로 군합발을 신고 들어왔던 그 난입 장면들 생생한 헬리콥터를 내려서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들어왔던 장면들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내란 행위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권에서는 계속 어떤 탄핵 심판의 결론을 미루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이렇게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요. 이건 빨리 결론 내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란의 조속한 극복은 파면 결정이고 파면 결정이 돼야지 모든 외교, 경제, 민생 모든 문제가 안정화되는 측경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는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빨리 결론을 내려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권위를 어떤 훼손시키려는 노력은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 의원님 관련해서는 성일종 여당 의원은 박 의원님이 곽종군을 회유하고 답변 연습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째, 성일종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고발할 수도 있지만 보니까 면책특권 안에서만 그랬는데 자신 있으면 그 면책특권 보호되지 않는 인터뷰로 하시기를 권하고 국회 안에서 했군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첫째, 국방위를 그 당시 성일종 위원장이 이제 국방위원장입니다. 열지 않았으면 이 곽종근 사령관의 양심 고백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일종 위원장이 곽종근 사령관의 양심 고백을 깔아준 겁니다. 그 자락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회유나 어쨌다 리허설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심지어 김현태 707 단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회유한 바 없다. 입 맞춘 적 없다. 그 얘기 분명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태 단장이 아마도 이렇게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소 여부 혹시 입건 여부가 있어서 좀 흔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오히려 김현태 단장이 당시 제가 양심 고백을 받을 때 국회에서 김현태 단장이 참 굉장히 경직되고 초조해하고 굉장히 그런 상태에 위축되어 있는 곽종근 사령관을 위로하고 안정시켰습니다. 오히려 김현태 단장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 자연스러운 진술을 다 받은 뒤에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 정도 되면 공익신고자가 되니까 하시겠습니까 해서 두 분 다 오케이 해가지고 공익신고자 절차를 밟은 겁니다. 회유라는 건 시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당의 의도는 지금 이런 상태라면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더라도 혹시 불복이죠. 불복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김병조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나 우리 세 사람이 회유 공작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왜 오늘 나오느냐. 며칠 전에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공작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동하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의 과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라든지 국가 안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아직도 윤석열 뒤를 따라서 그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국회에서 면책특권의 보호 아래 그냥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복의 목적은 선거인가요? 보시기에 뭔가요?
지금 이렇게까지 허문재를 공격하는 이유는 판을 뒤집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아까 저 뭐 5대 3이냐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파면 결정이 안 될 것이라는 만에 하나 정도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래서 불복을 이제 뭐 암시하는 그 이제 지지자 콘크리트 지지자 그룹에 대한 선전선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밖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선고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가 내리자마자 저는 국민의힘이 단체로 옛날에 그런 역사 많아서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안 치를 수 없잖아요. 그렇게 180도 돌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선거 치러야 되니까. 그런 구구 아스팔트 그런 그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에 따르고 윤석열 지금 교도소 가 있고 말 그대로 지금 파면될 일이 내일 모레인 사람을 따라 가지고 대선에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단. 근데 그렇게 빨리 태세 전환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변했구나. 뭐 무슨 탈색을 하는구나. 무슨 뭐 세탁을 하는구나. 무슨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믿어줄 국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척하는 것이 대선을 치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자,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뭐 연결도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이 명태균 특검법을 막는 데는 그 강력함이 그 강렬한 의지가 다른 무엇보다 강한 것 같이 느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성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제 입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 범위를 제가 쭉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명태균 씨가 명태균 특검법을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자기 그 이제 뭐 대리인이 이제 뭐 얘기를 들어가지고 올린 거겠죠. SNS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적입니다.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오세훈 홍준표 고소 사건 이것을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의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의 내용에 넣어야 된다. 이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명타를 주기 위한 일종의 얘기거든요. 자신도 실정법에 걸려 있잖아요.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창원 국가산단은 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적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자신은 이미 어떤 구속 상태에 있고 나를 이렇게 한 자들의 어떤 행위를 낱낱이 밝히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더 이상 이 특검법에 대해서 뭐 범위에 대해서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특검법을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오늘 특검법 상정하고 지금 명태균 씨 현안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다 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논평에는 보수 괴멸을 우리가 민주당이 시도한다라고 했는데 보수 괴멸될 일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굉장히 어떤 뭐가 하여튼 걸려 있다는 느낌을 주는 상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명태균 씨 직접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죠. 어땠습니까 느낌이? 제가 실명 두 분을 얘기를 했죠. 아까 세 사람 중에 두 분을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이 교도소에 와 있을 사람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4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메시지는 일관된 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자기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가,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 언급이 있었죠. 그분들에 대한 굉장한 분노. 왜 나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래야 되지 하는 그런 분노. 그리고 지금 몸이 아까 조금 전에 진단서를 변호인이 저한테 보내오셨던데 왼쪽 다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아픈 몸이다. 당시 만났을 때 말씀이시죠? 아픈 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일 날 현안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좀 이 몸이 아파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 혹시나 예전에 법사위에서 화상회의를 했다든지 또는 현장에 가서 창원교도소에 가서 하는 회의 방식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명태균 씨는 적극적으로 몸만 허락하면 나오겠다는 입장인 걸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이크를 달라. 그리고 마이크를 세울 그래요? 스테이지를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안증인으로 추진을 했고 오늘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명태균 씨는 단단히 어떤 뭐랄까요 앙심을 품고 있다 지금. 그럴 뿐더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무튼 소위 황금폰이라는 거를 휴대폰 3개 USB 하나를 제출했는데 그 뒤에 올스톱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못 믿겠다. 그런데 이건 뭐 약간 본질과는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권에서 그 수많은 분들이 지금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와? 그럴 만한 내공이 됩니까? 어떻게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좌충우돌, 뭐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일관된 메시지고 이 말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와 아침에 통화를 하는데 길게 얘기 안 들어요. 1분이면 얘기 끝납니다. 이해하고. 거의 매일같이 통화했다는 거 하면서 길게 얘기 안 듭니다. 내 말을. 딱 1분이면 내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듣고 그대로 한다. 그것이 굉장히 기억이 나고 실제로 그 뭐 난삽하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40분 동안 했지만 분명한 거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 그 계엄은 왜 일어났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그냥 쫄아서 그런 것이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황금폰 때문에. 거기는 확신하고 있군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얘기할 게 있다. 그럼 왜 민주당이냐? 민주당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크 달라. 스테이지 깔아달라. 근데 아프다. 이걸 어떻게 할 거니? 방법은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명태균 씨 얘기대로라면요. 흔히 그 후에 어떤 윤석열 피청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전혀 몰랐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김건희 여사 적극적으로 계엄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그저께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추론치고는 굉장히 단단한 추론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녹취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 쪽에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계엄 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했던 3년간의 국정운영 그 이전에 대선에 개입했던 거 국정운영에 개입한 사례들 명태균 이 게이트가 터진 여러 가지 내용들 수사보고서의 내용들 황금폰으로 추정되는 얘기들 이런 걸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피청구인이 알았으면 화를 냈을 것이다. 그 말도 이상하잖아요. 부인이 알았으면 화를 냈을 것이다. 말렸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 말도 이상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 내란에 과연 개입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당연히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치명적이라면 명태균 특검법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오늘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도 회의를 했는데요. 특검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찌됐든 저희들이 특검해서 결국은 내란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면이 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명태균의 허풍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폰이 있었던 거고 녹음 파일이 있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양에 그리고 황금폰이 있는 것이고 검찰 수사가 점점 수사 규모가 늘어났고요. 그러다가 비상계엄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수사가 중단됐고 갑자기 침묵을 흘렀고 이랬을 때 누가 대명천지 이것을 눈과 귀와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덮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은 물증이 있는 사안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